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텐트커피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로스팅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 어려운 것들을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영상입니다. 질문하세요. 네, 댓글 중에 네. 소중하니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네. 뭐 고기 구울 때, 뭐 약불과 강불에서 구울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강의를 하셨잖아요. 약불.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네. 즉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강불로, 네. 강불로. 그러니까 즉 화력이죠. 네. 화력에 따라서 맛의 화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네. 강하게 짧은 시간에 볶는 것. 강하게 약한 불로 오랜 시간 볶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맛의 차이가 어떤지. 그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볶아서 될 콩이 있고 좀 중불로 해서 볶아야 되는 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맛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료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강불로 해서 짧은 시간에 끝내면 맛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콜롬비아 이런 애들은 약간 처음부터 강불로 쓰는 것보다 중불로 해서 좀 꾸준히 끌고 가서 마무리하는 게 더 낫다. 콩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강불로 썼을 때 트러블이 더 많을까요? 약불로 썼을 때 트러블이 더 많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강불일 경우에 트러블이 더 확률이 높겠죠. 왜 어떤 트러블이 있을까? 일단 탈수겠죠. 타는 거. 네.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될 거고. 네. 강불로 했을 땐 타는 거. 네. 그러다 보면 내부와 외부가 차이가 좀 심할 수가 있겠죠. 내부 외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중불로 했을 때 그럼 트러블은? 이제 오랜 시간 만약에 볶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가 있겠죠. 콩을 단순히 어떤 기계적으로 볶아내는 것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중불이 트러블이 없겠네, 그죠? 잘 익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강불이 탈 염려가 있으니까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중불이 나은데 맛적으로 했을 때는 강불이 낫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강불로 했을 때 타지만 않으면, 강불로 했을 때 타지만 않으면, 그런 타는 트러블만 없으면 강불이 훨씬 낫다. 왜? 맛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강불로 하는 게 맞아. 맛있어. 강불로 했을 때 그 유익한 점이 훨씬 많아. 맛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강불을 잘 못 다루는, 불을 잘 못 다뤘을 때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강불로 자기의 어떤 콩의 한계치를 알고, 이 콩이 강불로 막 했을 때 최대한 자기 화력에, 로스터에 있는 화력을 다 쓰고 강불로 하는 게 맛적인 측면에서는 트러블이 더 적다. 왜냐하면 중불로 했을 때, 약불로 했을 때 맛이 다 안 나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강불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뭐였지 질문이? 화력에 따른 맛의 차이죠. 화력에 따른 맛의 차이. 그러니까 강한 불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맛이 좀 집중적이고 발현이 잘 되고 맛있어. 그게 정답이야. 약불, 중불보다. 단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강불로 해도 맛없는 콩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오해 없는 것들, 컨텐츠가 없는 애들 다 살릴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은 그냥 중불로 해요. 탈 염려도 없고 그런.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강불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스페셜티한 것들은 강불을 사용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일단은 조직이 좀 그런 콩들은 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불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밀도가 좀 많아 수분도 많고 그러면 이제 강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놈을 갖다가 충분히 이놈을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원래 좋은 놈을 강불로 했더니 더 맛있어지는 거야. 근데 원래 뭐 없는 애들은 강불로 해도 맛없어. 그리고 중불로 해도 그냥 또 원래 없는 애들은 컨텐츠가 없고 그런 애들은 강불로 하면 또 타. 그러니까 중불로 하는 거야.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악순환이. 네. 그래서 이제 강불로 했을 때 아까의 그 맛의 차이라는 거는 좀 더 맛의 어떤 집중도, 또 발연력, 풍성함 이런 것들이 더 좋죠. 그리고 어떤 로스팅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는 굉장히 불을 세게 가해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빠져버리면 콩이 잘 안 익죠. 그래서 최대한 강불을 좀 사용을 해라. 그렇게 전해주고 싶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화력을 강하게 줘야 하는 구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죠? 로스팅을 하다 보면, 아이고 씨, 이게 문 말썽이네. 자, 미안합니다. 이런 거 준비 좀 해놓고 영상 찍자고 하세요. 자, 거의도 안 해. 자 보이잖아. 자, 이게 S자 커브, 이거 커브입니다. 자, 그러면 강불로 해. 강불로 내가 콩에 열을 갖다가 많이 주고 싶어. 그러면 이 구간 있죠? 터닝 지나가지고 옐로우 구간, 이 구간부터 1차까지 이 구간에 콩에 열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게 핵심이야. 이때 콩을 많이 열을 집어넣어도 초반부터는 의미가 없어. 초반은 의미가 없고 뒤에 1차 이후에 2차까지 들어가는 우리 이 구간에다 말을 뭐 집어넣어도 별로 맛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근데 왜 초반부터 열을 갖다가 세게 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로스팅이라는 거는 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는 그 액션이 바로 그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 콩에 조금 있어야 돼, 시간이. 예. 이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로스팅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열풍은 좀 덜 하겠죠. 근데 전도복사열을 쓰는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드럼에 달궈진 열을 이용해서 콩을 볶는다고 치면 드럼을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콩에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때 열을 주면 이때 영향을 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이때 영향을 주면 이때 영향을 받는 거고 로스트 타입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팅을 할 때 내가 이 구간에 열을 충분히 주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센 불로 가는 거야. 처음에 센 불로. 그럼 이게 영향을 이게 주잖아. 이때 처음으로 센 불로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놈이 타버리네. 그래서 센 불을 못 주는 거죠. 근데 불 조절이라는 거는 콩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센 불로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처음에 좀 타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럼 요 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 좀 타는 애들? 처음에 좀 원래 최대 화력보다 좀 낮은 화력에서 집어넣겠죠. 그리고 투입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하겠지. 왜? 초반에 탈 염려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콩이 콩의 입장에서 콩이 어떤 모양을 갖추냐. 구간별로.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 뭣도 모르는 단계야. 콩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옐로우 단계를 집어넣고 한번 2분에서 2분 30초에서 콩을 한번 빼봤습니까? 강길탁 선생님? 빼봤다는 게 다 배출시켜봤어요? 아니요, 뭐 그러진 않았어요. 예. 저는 해봤거든요. 실수로.
2분 30초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열어버렸어요. 잘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콩이 물로 흥건해. 물이 많아. 콩이 이제 그 수분에 젖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는 조금 열을 많이 가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스팅이 핵심인데, 로스팅은 수분 관리거든. 수분 관리인데, 요놈이 이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콩을 열을 많이 가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센 불로 정리하자면, 센 불로 갈 놈이 있어. 내가 우리는 강한 불을 사용해서 로스팅을 하겠다 전제로 했을 때, 어떤 놈은 강한 불이라는 걸 했는데 어떤 놈은 처음부터 세게 갔어. 처음에 세게 갔어. 왜? 이놈이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센 불로 갔어. 안 타. 쭉 가면 돼요. 오케이? 근데 처음에 강한 불로 했더니 타. 그러면 센 불로 안 하고 여기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지나서 열 손실이 있겠죠. 필연적인 열 손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불을 쓸 수 있는 애들은 금수저라 볼 수 있는 거지. 열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강한 불을 사용을 해서 내가 로스팅 하겠다. 그러면 강한 불로 쓰면 되는데 타버리면 좀 약한 불로 시작을 해서, 대신에 진짜 중요한 구간, 엘로부터 1차까지 이 구간은 이제 메인 화력으로 하는데, 저는 이 구간에 열을 갖다 집중적으로 콩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중불로 했을 때 그 트러블 같은 거, 떫은 거라든지 덜 익는 거라든지 발현이 안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커버가 되죠. 그러면 이때 강한 불을 사용을 해라. 내용 다 했던 내용인데, 다 했던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 이제 경험적으로, 나는 다 경험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 콩이 한 볶아놨더니 탔다. 그러면 좀 투입 온도를 낮춰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전에 콩을 내가 샀을 때 처음부터 얘는 정상 온도에서 투입을 할지 아니면 온도를 좀 낮춰서 투입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 수분하고 밀도, 수분 밀도, 이놈들이 충분하면 그냥 여기다가 좀 센 불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콩을 한번 해보면 알잖아. 한번 해보면 즉 밀도가 높고 수분이 많고 한 콩은 스페셜티한 강불로 콩은 가도 된다. 강불로 가도 된다.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는데, 로스터의 어떤 타입에 따라 가지고 조금 좀 잘 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교반 날개가 잘 섞어지지 않는 로스터들이 있거든요. 붙어있는 막 이렇게 드럼에 많이 붙어서 크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더 잘 타죠. 근데 열풍 같이 좀 뭐 프로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잘 섞어주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좀 덜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더 강한 불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점이죠. 열풍식은 좀 덜 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오랫동안 놔두면 타긴 타. 왜냐면 안 타려고 하면 결국 이 갖고 있는 수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수분도 중요한데, 이 중간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이제 로스팅을 하면 더 잘 타죠. 그래서 이제 이때 화력은 콩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대신에 이 화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화력이 옐로우부터 1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화력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출발 선상이 다른 거지. 100m를 달리는데 얘는 처음부터 강한 화력을 계속 쓰면 뭐 계속 정수행을 쭉 하는 거고, 처음부터 약한 화력을 쓰면 좀 약한 화력에 달려서 보다 보면 천천히 달리다가 갑자기 세게 달려야 되니까 좀 불리한 거지. 충분히 이 강한 화력을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로스팅 타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수분과 어떤 밀도의 차이다. 근데 밀도 차이보다는 수분 차이가 더 커요. 수분 차이가 큰데, 수분과 밀도라는 그 편이 있어. 그거 보면 돼. 또 질문. 뭐 여기서 이제 연계돼서 지금 뭐 콩 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로스팅을 한 뒤에 이제 원두를 이제 분쇄를 해서 뭐 분쇄를 하기도 전에 할 수 있지만 이제 색도계로 측정을 했을 때 내부와 외부의 색깔의 편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대부분은 내외부 편차가 비슷한 게 좋다. 그게 이제 거의 정석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간혹 내외부 편차가 좀 다른 게 좋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지. 내부 편차가 있는 걸 먹어보고 편차가 없는 걸 먹어봐가지고 맛있는 놈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일단 정답은 당연히 맛이겠죠. 맛있겠죠. 그러니까 편차가 있는 걸 먹어봤을 때가 맛있어? 아니면 잘 볶았을 때 먹었을 때가 맛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거까지는 내가 안 해봤는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콩을 볶고 내부를 내가 뭐 색도계가 없어서 그렇게 색도계라는 게 아니라 이제 까보면 알잖아. 쪼개보면 알잖아. 콩을 쪼개서 이제 보기는 하는데 이제 그 색도계라는 일단은 거는 내가 경험상으로는 편차가 없었을 때가 좀 부정적인 맛이 덜한 것 같아요. 없었을 때? 그렇죠. 없었을 때 편차가 좀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맛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색도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기계를 썼어. 자기가 항상 쓰는 기계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매일 프로파일이 동일해. 그랬을 경우에 배기도 동일하고 화력도 동일해. 그랬을 경우에는 습도 아까 색도계라는 에그트론이라는 것들이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로스터야. 본인이 쓰는 로스터하고 다른 로스터야. 환경이 달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색깔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위험한 게 있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색도계라는 거는 어떤 생산 프로덕션 입장에서 어떤 균일성을 위해서 한 콩만 썼을 때 내가 이제 그 기계만 계속 사용했을 때 비교군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이 색도에서 이런 맛이 나오는 것들은 아니야. 다른 기계에서는 이 색도에서 다른 맛이 나와. 같은 동일한 로스팅 프로파일이어도 똑같은 로스팅 프로파일이어도 배출 온도 다 똑같아. 근데 꺼내보면 어떤 로스터는 잘 언더가 안 나 있는데 어떤 건 언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콩에 열을 전달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단순히 숫자적이고 그런 기계적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색도계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동일한 로스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그 구분을 지을 때 어떤 집은 좀 진하게 해달라, 내가 어떤 집은 좀 연하게 해달라 했을 때 이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그룹 내에서 그럴 때 필요한 거고 색도계는.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그 편차 있죠. 편차. 그 편차라는 거는 좌우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콩이 익어갈 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드는 생각이 콩이 여기 있는데 진짜 준비해놔야겠다. 콩이 있는데 어떤 외부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약간 색깔은 갈색 톤을 띠는데 진하진 않아. 근데 기름이 반질반질해.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꺼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나요? 경험을? 강배전 했을 때 강배전까지 잘 안 가나? 아니 뭐 색은 연한데 오일이 나와 있는 게 그런 케이스가 있죠. 예. 그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 그거? 예. 이거는 콩에서 기인하는 거 아닐까요? 콩? 그러니까 콩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의 이제 커머셜급을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콩의 품질에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콩이다. 니는 기름이 나와야 되는 콩이다 이 말인가 지금 그?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나와 있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진한 색의 콩에는 오일이 없고 연한 색의 콩에만 오일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오일이 있는데 그 중에 연한 색도 오일이 있다라 나는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뭐 그 단일콩을 볶았을 때 예. 그때는 블렌딩 말고 그냥 한 콩을 볶았는데 알록달록 그 놈 말고 어쩌다가 알록달록 한 놈 말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불을 조절을 할 때 그 너무 이제 불 조절을 못하면 급격하게 이제 불 조절을 그러니까 열을 너무 이제 강한 불을 계속 쓰다 보면 너무 로스팅 시간이 짧아. 로스팅 시간이 짧은데 강배전을 해버렸어. 시간만 끌어버렸어. 1차 이후에 그냥 쭉 원래 하던 스타일로 쭉 해버리고 2차가 들어가고 좀 이따 그냥 빼놨는데 곁은 좀 반짝반짝하고 오일이 묻어 나왔는데 좀 안에는 좀 색깔이 좀 연한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오일이 나왔기 때문에 강배전이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강배전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그 불 조절을 못했을 경우에 그런 편차가 생겨요. 그 뭐냐면 이게 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콩이야. 내가 콩이야. 아 콩인데 콩은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곁에서 겉만 먼저 익어버리는 거지. 겉만 먼저 익어버리는 거지. 요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편차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로스팅이 잘못한 거야. 로스팅이 잘못해가지고 겉과 속이 겉은 익었는데 속이 안 익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익지는 않았겠지. 이름이 오일이 나올 정도면 떫은 맛은 없겠지만 내가 의도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내가 이 부분에서 10이면 열이면 열을 다 익히고 싶은데 겉만 많이 익어버린 거야. 색도차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어떤 콩은 까보니까 안에만 익었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안이 익지? 응? 왜 까보면 안에만 좀 약간 시커매? 왜 안에만 익지? 그게 지금 내가 하려던 질문하고 같은 건가? 좀 연결을 해서 콩에 그러니까 우리 로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콩을 쪼개서 안에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까만 게 아니고 이런 띠 같은 게 있지. 그렇지. 검은 띠 같은 게 선명하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이처럼 말하면 혹시 잘 뭔지 모르실 알아. 수 있으니까 좀 잡아봐. 이게 안 돼. 네. 콩이 이렇게 있을 때 단면이면 콩을 쪼갰으면 나머지 색깔은 비슷한데 한 이쯤에 이렇게 시커멓게. 그렇죠. 이런 경우. 이건 이제 디펙트죠. 일종의 디펙트인데 이것은 이제 중간에 콩을 계속 잘 익다가 열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관성이 있거든. 관성이야. 그 로스팅이라는 거는 시간의 관성도 있고 이 맛의 이런 열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들어 가다가 이게 계속 열을 갖다 품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열이 이 콩 온도보다 열이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열이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안에는 계속 익어 들어가는데 곁에 열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열 조절이 얘는 너무 과하게 열이 들어간 거고 얘는 열이 덜 들어간 거지. 근데 이게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잡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프를 쓰잖아. 그래서 에어 온도, 빈 온도를 체크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 에어 온도라는 거는 이제 나가는 열, 보통 이제 어디에 꽂혀 있냐면 좀 로스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 로스팅의 그 호퍼 부분에 꽂혀 있는 게 있고 뒤에 꽂혀 있는 애들이 있어. 앞 들어가는 데 꽂혀 있는 애들이 있고 뒤에 꽂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뒤에 꽂혀 있는 게 좀 더 측정하기가 더 정확해. 네. 그러니까 에어 온도라는 거는 빈 온도가 에어 온도를 쫓아 올라가는 형태로 로스팅이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는 괜찮아.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는 괜찮아. 근데 계속 빠져버린다거나 에어 온도보다 빈 온도가 계속 높게 형성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타들어가는 염료도 열량이 열 부족이야. 순간 열 부족. 열이 전달이 잘 안 된 거지. 열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열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요놈은 계속 타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래서 안에만 익어버리는 거지. 곁에는 덜 익고 중간에 열이 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트러블 1, 2지. 외부차,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안 좋은 거지. 그 좋다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 왜 좋다고 하는지. 나도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뭐 나는 가다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외부 활동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잖아.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놀스팅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도 인터넷에서 본 거라. 이제 잘 몰라. 누가 놀스팅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상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이렇게 해서 왜 곁이 반질반질 한 거는 있는 거고 안이 시커멓게 익은 거는 열이 조금 좀 열 전달이 잘못됐다. 그래서 진짜 오늘 네가 친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열을 전달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수분이야. 수분이야. 수분 관리라고 하는데 요 놈이 첫째적으로 맛에 영향을 줘요. 맛에. 수분이. 두 번째가 이 열을 전달시키는 매체야. 뭐 대류, 전도, 복사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놈 대류, 전도, 연두, 복사를 누가 전달을 시킬 것인가? 요 놈이. 수분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좀 많이 읽었단 말이야. 외국 서적들을 보면 여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보일링이 뭐죠? 끓인다는 거죠. 끓인다. 와, 이거 보고 나는 진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이제 전율이 흘렸다. 전율. 보일링. 끓는다. 여기서 끓어. 물이. 콩 내부에서? 그치. 내부에서 끓을 때가 내부밖에 없잖아. 그지? 내부에서 끓는단 말이야, 이게. 내부에서 끓게 냅둬야 되는데, 배기가 너무 세거나 아니면 열풍 같은 경우에는 열풍식 로스터 같은 경우 이걸 배출시켜버려, 자꾸. 그러면 요 놈이 끓여야 되는데 끓지를 못해. 열풍식도 그렇고 또 전기역 형태의 로스팅, 그러니까 스트롱홀드 말고 할로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막 그런 로스터들이 있거든. 자장 로스터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말라버려. 그러니까 끓고 있을 시간을 안 두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조직을 연하게 소프트하게 만들고 안에 열을 전달을 시키는 거지. 이놈 매체가. 적당히 날려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수분이라는 거는 물이야. 물 끓여서 먹어보면 어떤 취약적인 맛이 나오나? 무슨 아무 맛도 없나? 물 맛이잖아. 그러니까 수분이라는 거는 더 좋은 요소만 있는 거야. 근데 왜 날려버리면 좀 적절하게 날려줘야 되냐면 떫어져, 커피가. 배기가 안 됐을 때 나오는 그 맛이 있지. 예. 그런 맛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콩 내부에 이제 막혔을 때 나오는 그 맛 때문에 자꾸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수분 자체로는 나쁜 게 없어. 그러니까 수분을 잘 관리를 하고 보존을 시켜야 돼. 그래야 강배전도 가능하고 이놈을 이용을 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논조차 아까 편차가 생기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뭐 곁에만 타고 안에만 타고 이런 것들이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 안 돼서 그래. 결론은 이놈이었던 거야. 질문이라는 게. 그럼 수분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수분이 많은 콩을 사야겠죠. 첫 번째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면 자 1kg는 이만큼이지. 이만큼이지. 1kg가 예를 들어서 콩. 물로 봐봐. 물로. 이게 1kg이야. 그러면 미리로 환산을 해봐. 1000ml야. 그지? 1kg에서 나오니까 866 나왔어요. 800으로 합시다. 866 나왔어. 800이 나왔어.
800 나오면 200g은 어디 갔을까? 날아갔죠. 날아갔죠. 200g을 물로 한번 해봐. 물 양이 어느 정도 될까? 물로만 따지면 200ml. 200ml인가 얼마나 되겠냐고. 느낌 와? 200ml? 응. 내가 보여야 돼. 요만큼. 아니 우유가 355ml잖아. 어? 뭐 쬐깐한 거예요. 쬐깐 우유 355ml잖아. 그리고 그 매던즈 컵, 그 톨 사이즈 컵이 얼마야? 그냥 355ml 되나? 350ml인가? 톨? 어. 10온즈. 톨 사이즈를 말하나? 그지? 10온스야 12온스야 몰라.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지네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그 정도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감이 와? 말라차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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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정답이. 그 정도 빠져나간다고. 한 번 커피를 볶으면.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어?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지. 콩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소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고. 수분을. 수분을? 저렇게 잘 잡아 두려면 수분이 나오는 뭐 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배기를 일단 좀 잡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그 배기가 세면은 어쨌든 수분이 많이 날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구체적인 팁. 일단은 로스팅 전 구간에 거쳐서 수분은 계속 없어져. 없어지고 좀 빨리 없어지는 로스터가 있어. 건조시키는 로스터가 있어. 그치? 수분을 잘 관리되는 로스터는 조금 자기가 용이하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로스터도 있고 잘 되는 로스터가 있어. 일단은 좀 그 천천히 도는 로스터들, RPM이 작은 로스터들, 이런 놈들은 조금 수분 관리하기 좀 더 용이해. 근데 빨리 돌고 뒤에서 땡기는 형태의 어떤 로스터들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그러니까 후지로얄이라든지 뭐 디드릭이라든지 뭐 오지터크라든지 이런 로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수분을 조금 잘 가둬두게끔 설계가 돼 있어. 근데 뭐 프로바시라든지 뭐 그런 뒤에 좀 배기가 센 로스터들은 수분 배출이 좀 빠르고, 대신에 왜 빠르냐면 화력도 세. 그래서 잡아놓으려고 하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게, 로스터가 수분을 좀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로스터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 로스터가 그런 로스터가 아니라 수분을 조금 관리하기 쉬운 로스터면 좀 더 용이하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 단서야. 두 번째 뭐냐면, 로스팅 전 구간에 걸쳐서 수분 배출이 일어나. 전 구간에 걸쳐서. 그러면 이 수분 배출을 일으키려면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화력이 세야 되고 배기가 세야 돼. 그러면 수분 배출을 안 일으키려고 하면 화력을 낮추고 배기를 잡으면 덜 일어나겠지. 그러면 화력을 낮췄더니 덜 익어. 배기를 낮췄더니 그래프가 상승을 안 해. 그럼 내가 원하는 걸로 안 가. 그러면 이제 배기를 조금 닫아주면서 일단은 화력을 만지면 안 돼. 화력을 만지면 안 되고, 화력은 놔두고 배기로만 조절을 해야 돼. 배기를 잡으면 수분이 좀 덜 빠져.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맛을 좋아하면,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까 수분 관리에부터 왔잖아. 수분 관리에 의해서 이놈이 편차가 생긴다. 편차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잘 가둬둬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려워졌다. 자, 로스팅에서 무슨 건조 구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예전에 그런 말을 썼는데, 근데 전 구간에 걸쳐서 사실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제일 또 수분 배출이 많이 나오는 게, 수분을 갖다가 그 단계별로 찍어 가지고 보면 1차 크랙 때 제일 많이 수분이 없어져. 그럼 1차 크랙 보통 열어주거든. 나 같은 경우도 1차 때 열어줘. 열어주는데 왜 열어주냐면 습관이야. 습관이고, 좀 열어주면 약간 클린컵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좀 빨리
그놈을 갖다가 좀 내보내고 싶은 거야.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잠깐 열어뒀다 다시 닫아. 최대한 내가 만약에 이런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좀 닫는 형태로 로스팅을 해야 돼. 좀 화력이 좀 센 로스트에 한해서. 그래서 해답을 말하자면 조금 댐퍼가 있는 것들은 좀 닫고 하자.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좀 열어두지 말고 닫고 하자. 이런 얘기지. 근데 그거는 해보면서 어떤 이제 콩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수분을 좀 갖고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어요. 잘 해볼게. 아이씨, 배우는 놈의 이 태도가 이게 지금 알았어 이게 뭐야 이게 경험을 하라며. 뭐 해보겠다 이거지. 그쵸. 왜냐면 정답일 수가 없는 게 로스터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너무 변수가 많아서 내가 그걸 일일이 꼬집어 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솔직히 커피 쪽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심한 것 같아. 어떤 현상? 진짜로 어떤 이론적인 어떤 틀보다는 좀 경험에서 나오는 이게 워낙에 많은 화학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때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본인 경험상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맛있었다 뭐 이제 그런 거고, 특히나 또 로스팅 쪽이 뭐 내가 가끔씩 좀 비아냥대면서 우리 위 대표님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특히 로스팅 쪽이 더 그런 경험 같은 게 아직은 좀 많이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뭐 아티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객관화하는 치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 분명히 또 경험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질문을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한 어떤 해결책을 원하지만 사실은 또 그런 해답을 딱히 내려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론이라는 것들이 자기한테 적용이 됐을 때 그게 이론인 거지, 적용이 안 된 이론은 무의미하고, 이론이라는 게 유익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더 트러블이 생기면 뭐 안 하는 만 못하지.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야. 이런 케이스 아티산이 좋은 프로그램인 거는 맞아. 그리고 풍량, 풍속, 풍량계, 미압계 이게 필요해. 왜 안정적으로 로스팅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해. 꼭 있어야 돼. 아티산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 없이도 잘 한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이 매일매일 자기가 로스팅을 하다가 알아낸 것들을 갖다가 숫자화 시켜가지고 이론이 필요해서 갖다 놓은 사람들한테는 유익해. 근데 그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로스팅을 못 하게 돼.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일단은 로스팅의 시간을 채워야 돼. 경험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경험을 해라고 하면 왜 그게 되는지 이론을 들이댄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 머리 회로가 그쪽으로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론이라는 게 경험한 사람들에서 필요한 게 이론인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여름철에 여름철이라든지 나가면 배기 양이 틀려져. 근데 이 배기 양이 틀려지면 자기가 매일 썼던 배기 양이 달라져. 바람이 불면 배기 양이 빨라. 막 나가. 우리 맨날 보잖아. 바람 분 날은 배기 양이 빨라. 배기가 빨라져. 근데 이거에 만약 풍량, 풍속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풍량계가 있으면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내 경험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럼 유익해. 근데 만약에 이제
내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몰라. 더 헤매게 돼. 내가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몰라. 찾아 들어가기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 내 생각에는. 나는 뭐 경험을 했지만 내 경험이 필요한가 싶기도 해, 사실은. 왜?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 트러블은 뭐 열에 하나나 나올 거니까, 그지? 그래서 사실은 좀 나도 좀 구시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경험밖에 없으니까. 이론이라고 해봤자 내 경험을 좀 증명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걸 찾아봤던 거고. 근데 지금 커피를 시작을 해도 이게 일반 그냥 그 노동자로 전락하기 싫으면, 그리고 자기만의 커피를 만들고 싶으면 경험을 해야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티션을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은 필요한 거지. 이걸 그냥 단순히 버튼 만들어 놓은 거 조작하는 거 필요 없는 것처럼. 뭐 세 번이나 된다고 생각해. 로스팅도 고급 영역이 있고 중간 영역이 있고 하급 영역이 있다 생각해. 고급 영역으로 갈 사람은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론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씁쓸하구만. 아니 특히 뭐 이제 로스팅 아까도 대표님도 말했지만 사실 어떤 얘기 로스팅 뭐 요렇게 볶아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허무할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로스팅 교재를 안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게 특정 로스터 기에 있어서 그렇지. 그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거지. 정답은 그거야. 왜 힘들어지냐면 예전에 로스팅 서적 같은 경우는 예전 기계를 토대로 만든 거야. 그리고 요즘 나온 기계들도 요즘 자기 기계로만 얘기를 한 거야. 완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영상에서 골프 스윙을 얘기했듯이 골프 스윙도 한 사람 것만 보면 돼.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만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랑 섞어버리잖아?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근데 핵심이라는 거는, 로스님 핵심이라는 거는 콩에 열을 전달시키는 게 핵심이야. 수분에 의해서 열을 전달시키는 게 핵심이야. 잘 익히는 게 핵심이야. 이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현시키는 게 핵심이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른 도구가 필요한 거지. 로스팅이라는 거는 그 열을 전달시키면 돼. 콩에다가. 좋은 콩에다가. 근데 이제 열 전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차이가 나버리냐면, 그 프로파일로만 가지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똑같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왔는데 언더가 나왔던 것들은 똑같은 프로파일인데 콩 열을 전달을 못 시키는 거야. 콩은 그 표면 온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송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이 안 돼. 조건들이 완벽하게 딱 맞아지면 돼. 그게 그러면 아티션이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아티션이 여기한테는 내 비법이 여기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스칸라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거든. 스칸라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을 좀 떨어뜨리면서 램핑 다운이라 그런가? 그래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초반에 활약을 있으면서 좀 떨어뜨리면서 마무리하는 게 스칸라오 이론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적용이 안 돼. 중간에 열을 떨어뜨리면 열 손실이 있어 버려. 로스터 구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콩의 연달을 계속 줘야 돼. 아까 말한 그 특정 구간에 열을 계속 줘야 되는데 빠져나가 버려. 떨어뜨렸더니. 근데 그 기계는 돼. 왜? 품고 있는 열이 많아. 불 꺼도 계속 안정적으로, 불을 줄여도 안정적으로 계속 열을 전달시키다 품고 있는 열이 많아. 근데 작은 뭐 전기 로스터 같은 경우 뭐
스텐으로 된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뚝뚝 떨어져. 열이 전달한 언더가 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자기 로스터에 적용되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열 전달이 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응?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그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때요? 뭐가요? 그런 책들도 안 보고 그냥 로스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방지게 책도 안 보고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혼자 하는 거야 원래. 혼자 하지 누가 해? 누구랑 같이 해? 혼자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거는 뭐 해답이 됐나요? 뭐 워낙에 좀 저기 뭐야. 지금 뭐 얘기가 중구난방 가서 원래 텐트 커피가 그렇지만 네,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몇 분 됐어? 한 30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수분과 열 두 가지 네, 잘 하시래요. 경험 많이 갖고 잘 해보시래요. 그게 결론이래요. 아, 결론 짓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로스터로 일단은 해보고 결국 그 로스터의 특성을 이제 이해를 스스로 하고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게 감을 중요하다. 익히는 게 필요해요. 수많은 스윙을 하다가 자기 스윙이 찾아지는 것처럼 자기 로스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그렇고 나서 안 됐을 경우, 근데 대부분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야. 로스터가 아예 안 되는 애가 있어. 안 되는 애가 있어. 완전히 진짜 이상한 애들이 있어.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애들을 빼놓고는 웬만큼은 다 돼. 다 돼. 거기에 맞게끔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잘못 이론을 가지고 와버리면 안 맞아.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같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고급 수준의 로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야? 샵을 하는 사람들은. 나 뭐 유통하는 사람이라 뭐 그냥 로스면 볶아가지고 납품만 하는 거지만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소비자들하고 만나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콩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물론 이제 내 제자들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매장을 갖고 하는 사람들 진짜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 그 사람들은 진짜 로스팅 잘해야겠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손님들 앞에 이제 마주되면. 근데 경험이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자신감도 갖게 되고. 내가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불안한 거야. 일단 경험을 해버리면 이제 쉬운 거지.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꺼주세요. 인사라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텐트커피였습니다.